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70%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가격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2024년과 2025년 초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에 일어난 충격적인 변화들을 팩트 중심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진짜 실체와 앞으로의 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모든 변화의 핵심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스트레스 금리를 25%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100%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연봉 5천만 원인 분이라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봉 1억 원인 고소득자도 약 2천만 원, 심지어 연봉에 따라서는 최대 4,8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시장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규제 직전인 5월과 6월 2달 동안은 약 2만 건을 기록하며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규제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7천 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0% 이상 급감한 겁니다. 거래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건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간 기준 0.12%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별 차이입니다. 6월 말 정부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1.52% 올랐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성동구가 3.75%로 1위, 송파구가 3.51%, 광진구가 2.61%, 서초구가 2.46%, 양천구가 2.27% 순으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한강변을 끼거나 교통, 학군 등 입지적 장점이 확실한 지역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층은 더욱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장기 트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변화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2015년에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고작 16% 수준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서울 아파트의 가격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중저가 주택은 점점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6억 이하였는데 지금은 10채 중에 겨우 한두 채만 6억 이하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서초구, 양천구는 여전히 매수 수요가 높아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봉구나 중랑구, 강북구 같은 동북권은 어떨까요? 중저가 아파트가 많지만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 거래가 위축되고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지역적으로도 가격대별로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 급감. 둘째, 가격은 오히려 상승. 셋째, 가격대별 거래 비중의 극적 변화. 이런 복합적인 장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입지별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고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 규모는 줄었습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시장은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가격대별 거래 비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7월과 8월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9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40%에 못 미쳤던 게 51%로 뛰어오른 거예요. 반대로 9억 초과에서 15억 이하, 그리고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규제와 자금 여건에 따라 중저가 주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신고가를 새로 쓰는 단지는 주로 강남 3구와 성동, 송파 등 상급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입지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9억 원 이하로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64.2호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지만 직전 10년 평균의 6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기준이지만 서울은 더욱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전과 동일한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소득이 클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커집니다. 이는 고소득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더욱 축소되고 자금 유동성은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거나 내린다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국면입니다. 금융규제, 거래심리, 지역별 특성, 그리고 장기적인 가격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 둘째, 추가 금융규제 여부, 셋째, 정부의 공급정책, 이 세 가지 요소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실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변화들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